그래서 이제 문화가 발달하는데 그 발달된 문화는 여러 가지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개만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오늘날 영국에 있는 그 스톤헤인지라고 하는 그런 유물이죠. 이거는 돌을 세워두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어떤 뜻이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많은 연구자들은 이게 달력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달력과 관계가 있다는 건 벌써 그들에게는 천문학적 지식이 있었다는 뜻이 되고요. 그 천문학적 지식과 그들의 신앙은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초기 단계에서 인간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늘에 있는 달과 별과 해, 즉 이것이 결국 인간의 삶의 조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인간과는 다른 형태,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인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천체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 천체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1년 365일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구성에 따라서 계절이 어떻게 변하고 그 각 계절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많이 초기 인간 사회는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톤헤인지는 바로 그런 그들 나름의 천문을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를 표시한 거다. 일종의 달력이다.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또 옆에 있는 거는 뭡니까? 왼쪽에 거는 고대 이집트에서 문명이 엄청난 수준으로 발달해서 쿠푸왕의 피라미드 아닙니까? 이 피라미드는 자연물이 아니죠. 인공물이죠. 나일강을 이용해서, 나일강의 뗏목을 이용해서 수십 톤짜리 돌들을, 바위들이죠. 사실상 그런 바위들을 나일강 상류 지역에서부터 운반을 해다가 지금 나일강변에 그걸 내려가지고 또 그걸 바퀴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서 설계도에 의해서 피라미드를 만든 겁니다. 여기에는 연 인원으로 보면은 수십만 명 또는 100만 명 이상의 인력이 동원이 된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인간을 동원하고 효율적으로 노동을 조직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물을 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문명이 발달해야 가능한 거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거는 지금부터 한 7,000년 전, 6,000년 전에 만든 것인데요. 이 쿠푸왕의 피라미드의 높이가 120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건축물을 쿠푸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파라오를 위해서 지었다. 그가 죽기 전 살았을 때부터 지은 것이다. 집단 노동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건축물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은 쿠푸왕의 권력이 얼마나 강했는가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당시의 건축술, 그 당시의 수학적 지식,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돌을 떼내고 운반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공업적인 그런 능력이 얼마나 발달해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발달할 수 있는 배경에는 즉 문화가 얼마나 총체적으로 중요했는가, 그리고 그것은 결국 죽음 이후에 인간이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 세계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즉 그들의 종교적인 관념이 얼마나 강했나, 신앙심이 얼마나 강했나, 그 종교적인 신앙이 그들의 지식과 또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구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타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나갔을 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간의 건축물은 몇 가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국 사람들이 쌓았던 만리장성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것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수천 년 전에 아직 쇠를 만들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아직 바퀴도 발명하지 않았을 때에 아직 소나 말을 통해서 소나 말의 힘을 이용해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지도 않았던 그 단계에서 오직 인간의 힘이죠. 오직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엄청난 돌덩이를 운반해서 원뿔 모양의 피라미드를 만들고 또 이 피라미드의 아랫부분에는 또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 건축물을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벽에는 또 어떤 벽화를 그렸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미 인간은 호모사피엔스 처음 출현한 호모사피엔스 단계도 아니고 호모 에렉투스라든가 호모 하빌리스라든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유지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인간의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을 거듭했다. 언제부터 이런 발전이 뚜렷하게 가시화됐다고요? 그것은 지금부터 약 7,500년 전에 오리엔트 지방에서 중동 지방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문명의 발달은 결국 오늘 우리의 강의를 통해서 보면 가장 큰 토대가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식량인 거죠. 사람들이 잉여 자원을 생산함으로써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러 삶으로써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므로써 인간의 삶은 질적으로 달라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분명히 이해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금속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인간이 사용한 금속 중에는 최초 단계의 금속이 청동이죠.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구리와 주석을 혼합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고 또 제사용 그릇을 만들거나 제사용품을 만듭니다. 이건 또 어떤 것입니까? 구리라고 하는 것은 왜 인간들이 처음에 사용하게 되냐면 용융점이라고 하죠. 즉 녹일 수 있는 온도가 다른 금속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구리를 먼저 녹여서 쓰는데요. 그런데 이제 구리와 함께 합쳐서 쓰는 주석이라고 하는 금속은 사실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 데서나 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석은. 그러니까 주석이 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멀리서부터 주석을 구해다가 결국 구리하고 혼합을 시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들은 이제 교역망을 발달시켰다. 수백 킬로, 경우에 따라서는 1000km도 먼, 그보다도 더 먼 지역으로부터 인간들은 주석을 사왔다. 이건 결국 그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네티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역시 오리엔트에 있는 한 지명입니다. 먼 지방에서까지 물건들을 사오고 물건들을 갖다 팔고 이렇게 해서 교역이 발달하면서 청동기가 이제는 주석이 생산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인간의 역사는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이제 인간은 국가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인간들에게는 전사, 즉 싸우는 사람들, 싸우며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직업이 싸우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간 사회의 최상층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사회는 완전히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건데요. 줄여서 보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을 쭉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인간은 진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다.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두뇌 용량도 달라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호모사피엔스는 생존 전략이 다른 종과는 좀 달랐다 하는 것도 볼 수 있죠. 호모사피엔스는 언어, 말을 사용하게 되니까 우선 집단의 규모도 커지고요. 또 그런 어떤 전략적인 사고를 하게 되니까 전쟁의 양상도 달라지게 되고요. 또 다른 이제 동물들을 데려다 키우기도 하고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제 농경이 시작되니까 인간 사회는 질적으로 달라지죠. 거주 규모도 완전히 확대되고 그 다음에 사회 조직도 대단히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도 매우 활발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들은 결국 금속을 녹여서 합금해서까지 쓰게 되면서 이른바 고대의 4대 문명이라고 하는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이 오리엔트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이런 문명들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